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의 김학순 센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충남대학교 프리즘 강의실에서 일본 괴담 문화와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도 괴담, 또 요괴, 닌자 중에 하나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이 괴담을 통해서 일본의 현대 문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본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대중문화 읽기 수업인데요. 자, 그래서 특히 일본의 여성욕의 발생과 특징 및 그 흐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또한 일본 괴담을 활용한 지역관광 산업, 영화, 도시전설 등에 대한 특징과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빨간 마스크 기억하시나요? 왜 이러한 여성 요괴, 귀신이 발생했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흐름 속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당연 사회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콘텐츠 산업으로 확대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본의 문화 콘텐츠를 통한 대중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객관성을 지닌 일본 지역 전문가 양성의 기여,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충남대학교 일월문학과의 인재 양성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본 괴담 문화와 콘텐츠 산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부터 보실까요, 여러분? 먼저 한국의 빨간 마스크와 일본의 입지젖은 여성의 발생 배경과 그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마스크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무서웠어요. 특히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빨간 마스크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이제 어떤 할머니들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이 빨간 마스크, 설명에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빨간 마스크를 한 할머니가 나타나서 뭐라고 묻죠? 짐 들어줘.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옆에 와서 나 이뻐?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예, 예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할머니가 똑같이 만들어주고. 안 이뻐요. 그러면 안 이뻐? 하고 또 입을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입이 찢길 거, 그죠? 떳떳하게 안 이뻐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예, 이건 농담이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빨간 마스크가 왜 유행을 했고, 자, 그리고 또 어떤 그 사회를 갖다가 이런 괴담이 또 반영을 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괴담 같은 경우는 그 사회의 시대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보실 분들도 있지만 한국의 역대 괴담을 보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 괴담 같은 경우는 그죠?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죠? 이런 엘리베이터라는 이런 밀폐된 공간에 나타난 어떤 인간의 소외를 갖다가 그려낸 니 만들어낸 이런 괴담이고, 초인종 괴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옛날에 초인종이 없었죠. 이것도 이제 초인종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그죠? 사람을 부를 때 그래서 이제 초인종을 눌러야 나오는 이런 시스템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빨간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왜 빨간 마스크가 일본에서 시작이 돼서 한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유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그저 1위가 끊겼죠, 여러분. 1위는 홍콩 알매였습니다, 여러분. 홍콩 알매. 예, 또 나중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지만 이 한국의 빨간 마스크, 특히 이런 도시와 관련된 도시 괴담, 도시 전설은 일본에서 넘어온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한국의 도시 괴담을 알려면 또 일본의 도시 괴담을 알아야 되고, 또 일본의 도시 괴담의 시작은 또 에도 시대 때부터 등장했던 이런 괴담 이야기나 아니면은 여성 귀신들과도 관련이 큽니다. 예. 그래서 왜 일본에서 이런 괴담이나 공포 영화가 유행을 했는지, 그리고 또 왜 여성이 많은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수업 내용 중에 에도 시대,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성들을 갖다 차별하는 그런 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은 그죠? 남녀가 절대적으로 평등하고, 그죠? 어느 성에 대해서도 차별하면 안 되죠.
특히 요즘 뭐 여혐, 남혐 해서 상당히 그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지으면서 서로가 뭔가 혐오감을 나타내는 예, 그런 것들이 뭐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개인이고 하나의 인간이고 그죠? 동등한 인권을 갖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여성욕의 발생과 특징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본 괴담을 이용한 지역 관광 산업, 영화, 도시 전설, 도시 괴담 등이 되겠네요. 등에 대하여 그 특징과 의의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본 괴담의 현대 문화 콘텐츠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영화나 아니면은 예, 뭐 시구식도 보셨나요? 안 보신 분 나중에 보세요. 이런 뭐 시구식에 등장을 하던지 아니면 예, 지역의 관광 캐릭터로 이용도 합니다. 그래서 괴담이나 공포가 하나의 무서운 그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떨까 이런 문화 산업이나 아니면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콘텐츠로 일본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인 일본 괴담과 여성 요괴, 귀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귀신, 요괴들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이제 일본 게 꼭 아니어도 됩니다. 한국 귀신하면 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죠? 무슨 처녀 귀신 또는 달걀 귀신 또는 구미호 그죠?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그죠? 그 꼬리가 9개 달린 그죠? 여성들이 또 귀신으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왜 이런 그죠? 이제 여성 귀신이 많은지 현대 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그 괴담이과 그죠? 일본의 괴담이 어떤 괴담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여성 요괴나 귀신들이 있었는지를 자, 테마 1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 빨간 마스크와 입지전인 여성입니다. 빨간 마스크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빨간 마스크. 그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도 예,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은 예, 말씀드렸듯이 예, 그 빨간 마스크라는 한 할머니가 그죠, 나타나서 그래서 입을 찢거나 유괴를 한다고 해서 예, 이런 그 빨간 마스크에 대해서 어렸을 때 추억이 많습니다. 상당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고 막 그러고 예, 주위에서도 그랬는데 물론 이제 빨간 마스크도 무서웠지만 학교가 가기 싫었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 오실 수가 없는데 당시에는 이런 빨간 마스크라는 괴담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걸 꺼렸습니다. 물론 이제 TV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이거는 이제 유언비어니까 학교에 등교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 TV의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빨간 마스크는 근데 이 일본에서 넘어온 예, 괴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쿠치사케 온나라고 해서 입지져진 여성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1980년대 초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도시 괴담, 특히 학교 괴담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것들은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그죠? 이제 전염병처럼 이렇게 번집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상당히 그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이긴 한데 괴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유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했던 그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입으로 구전되면서 상당히 빠르게 예, 전파된 예, 그 괴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마스크를 한 할머니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할머니가 아니라 좀 젊은 여성이 등장을 해요. 베이지색의 그런 이제 코트를 입은 그죠? 그리고 흰 마스크를 한 이런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 후반에는 이 빨간 마스크의 아류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홍콩 할매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 홍콩 할매 귀신 이야기도 여러분들 예, 그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괴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인 반묘의 할머니가 등장을 해요. 이 할머니가 고양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데리고 홍콩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러면서 비행기 사고가 나요. 그러면서 이 고양이와 할머니 영혼이 합쳐져서 반인 반묘의 이런 그죠? 또 그 귀신 할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빨간 마스크처럼 상당히 신체 능력이 뛰어나서 아이들을 죽이거나 유기에 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1980년대 후반 때 그래서 이제 홍콩이 상당히 홍콩 느누아르라고 해서 뭐 주윤발, 장국영 이런 사람들 알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예, 이런 배우들의 영화 느누아르 장르가 이제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여행 자유화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비행기 사고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비행기 사고들이 이 당시에 좀 많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이 홍콩 할매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또 괴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괴담은 단순히 그죠? 뭐 무서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아니면 그죠? 뭔가 이슈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이런 괴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홍콩 할매 귀신이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죠? 이제 여행 자유화, 그래서 외국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여러 그런 비행기 폭파 사고들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러면서 이제 홍콩이라는 지역이 등장한 건 또 홍콩 그 영화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서 홍콩 할매 귀신이라는 이런 또 이야기가, 괴담 이야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괴담들이 등장을 할까요? 먼저 도시 괴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토시 덴세츠, 도시 전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어린이들에게도 상당히 큰 공포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떨까요? 그죠? 무슨 뭐 호랑이가, 그죠? 아이들 울면 뭐 호랑이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할머니들이 무슨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줬지만 이제 구체적인 실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괴담, 도시 전설이 등장하는 이유는 당연히 도시가 발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시 발전과 함께 어찌 보면 그죠? 이런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 이면에는 그죠? 이런 귀신들 아니면 이런 괴담 이야기가 또 같이 또 이제 그 유행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 대상을 알려주는 계기가 돼요. 빨간 마스크나 할머니 같은 경우도 홍콩 할매도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어떨까요? 그죠? 이제 뭐 빨간 마스크라고 뭐 입을 찢는다든지, 아니면 홍콩 할매처럼 반인반묘라고 하는, 예, 상당히 이제 독특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전통적인 귀신 이야기는 쇠퇴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죠? 아이들에게 아무리 그죠? 그 옛날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해줘도 무서워하지가 않는 거죠. 상당히 도시화되면서요, 도시 자체가. 근데 어떨까요? 조금 그 깊은 산속이나 시골 같은 데 가면 밤만 돼도 그냥 그 자체가 공포였죠. 예, 자,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또 괴담의 또 유행은 이 도시화, 도시의 발전과도 또 영향이 큽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공포가 어린이의 심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그 MBC 뉴스에서 나왔던 홍콩 귀신 소동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공포가 왜 유행을 하고 아이들의, 어린이들의 심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현상으로 본질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심리학이나 아니면 사회학 쪽에서 이제 이 괴담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물론 예, 선생님들이 전공은 문화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학이나 문화 쪽에서도 이런 괴담이나 공포에 대한 스토리의 구조나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이런 것들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최근에도요. 그럼 먼저 자,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그 빨간 마스크, 일본어로는 쿠치사케 온나, 입지전 여성이라고 했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영화에서 등장했던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마스크로 한국에 유입을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1971년 기후현 신문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기후현이라는 곳의 신문에 한 여성이, 예전에 코트를 입은 여성이 집까지 따라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 이 이야기가 수도권이나 도시로 이제 이야기가 퍼지면서 여기 살이 붙어서 이야기 막 확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0m를 뭐 4, 5초 만에 이렇게 빠르게 달린다든지, 아니면은 손에 칼이나 가위 등을 갖고 다니면서 입을 찢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와 같이 그래서 입 찢어진 저는 얼굴에, 그리고 손에는 가위를 들고 다니는 게 이제 조금 예, 이런 식의 스토리가 이제 약간 정설적인 그런 스토리로 이제 그 고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을 하고 또 등장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젠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옛부터의, 그죠? 이제 일본의 여성에 대한 시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죠? 현대에 와서는 절대로 그죠? 이런 성차별은 있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선생님이 몇 번에 얘기했지만, 그죠? 뭐 남혐, 여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동등한 인간의 인격체로해서 서로의 성을 갖다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 유교적인, 그죠? 이게 전 근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여성들이, 그죠? 이런 그 차별적인, 그죠? 관점이나 시선에서 여성들이 많이 차별을 당해왔죠, 여러분.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또 이런 것들을 현대사회에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에도 시대 때나 그 전근대 시대 때 여성의 욕심과 질투를 죄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거나 질투하는 여성들을 이런 요괴나 귀신으로 많이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갖고 있는 어쨌든 그 여성들이 그런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나쁘게 평가하던 그런 시대였죠. 자, 또는 현대 와서는 이 미의 추구와 또는 추악함에 대한 공포가 이런 빨간 마스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 마스크의 그 원형이 가령 성형에 실패한 여성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외모가 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거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을 정도로 이런 미의 추구와 추악함에 대한 공포심을 또 빨간 마스크를 통해서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런 요괴 귀신 문화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의 이런 가치관들이 이런 여성 요괴나 여성 귀신들, 아니 여성에 대한 괴담을 많이 만들어낸 이유 중에 이유가 가장 큰 그 사회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에도 시대 때의 유령도입니다. 그죠? 이것도 보면은 어떨까요? 상당히 그죠? 그로테스크하게 여성의 모습을, 그죠? 이제 약간 이제 그죠? 구미호, 우리의 구미호랑 약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서 그죠? 앞니빨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상당히 혐오적으로, 그죠? 여성 요괴를 그려내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유령이나 귀신이나 요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유령 같은 경우 귀신은 이게 다리가 없는 걸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그려놓지 않습니다. 그럼 여성과 관련된 귀신들을 볼까요, 여러분? 먼저 야마우바입니다. 이런 야마우바도 빨간 마스크의 시작점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야마우바라고 해서 산에 사는 할머니 요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톱이나 발톱도 상당히 기네요. 그래서 이런 야마우바 또는 설녀, 그죠? 설녀니까 당연히 어떻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런 귀신들, 또는 로크로쿠비라고 하는 이제 모기균 여성 귀신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요괴 시간 때 여러분들이 보강 수업 때 이제 로크로쿠비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로크로쿠비라고 하는 거는, 쿠비는 모기죠, 여러분. 상당히 목이 긴 이런 요괴 귀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는 그래서 이제 전근대 시대 때, 에도 시대 때 일본에 3대 귀신이 있어요. 오이와 오키쿠, 카사네라고 하는 3대 귀신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오이와인데요. 특히 이제 남성에게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하는 이런 여성들이 귀신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뭔가 그죠? 자신의 특히 이제 여성이 원하는 어쨌든 그런 그 욕구나 아니면 집념을 갖다가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원한 또는 분노로 생겨서 이런 여성 귀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3대 귀신은 오이와 오키쿠, 카사네라고 해서 상당히 이 세 명의 귀신과 관련된 괴담 이야기도 상당히 현재까지도 일본에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오이와라고 하는 요괴는 그 요츠야 카이단, 요츠야 괴담이라고 하는 일본 이제 가부키의 이제 대본 중에 하나인데요. 쯔루야 남보쿠가 쓴 이 요츠야 카이단에 등장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요츠야 카이단에서 들어가는 여성으로 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그 사몬의 딸이자 이에몬의 처로 등장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이와는 어쨌든 자신이 결혼한 남성에게도 이혼을 요구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두에게, 그러면서 이제 오이와에게 그 얼굴을 갖다 흉측하게 일그러지는 독약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은 그녀를 완전히 떠나는데요. 그러면서 이 오이와는 모두에게 배신을 당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에몬의 칼로 목을 베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원혼이 남아서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편 남성의 집안들을 갖다가 전부 다 화를 입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괴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죠? 그 여성이 뭔가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원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여성 욕의 귀신 또는 여성괴과 관련된 괴담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또 한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당시에는 고쇼산쇼라고 해서 여성의 5가지 장애와 따라야 할 3가지 덕목을 갖다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상교, 삼업이라고 해서 상고라고 읽어도 되겠네요. 신체, 이 마음의 3가지 업보.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신체적인 그 결함과 또는 여성들이 갖는 심리적인 욕심, 질투, 범죄를 중대한 악으로 봤습니다. 물론 절대 그죠? 현대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여성들의 그 욕심, 질투, 범죄를 중대한 악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이 어때요? 결국은 죽은 후에 원한을 갖고 이런 귀신으로 등장을 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또 이 이외에도 어떠한 귀신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누레온나라고 합니다. 그죠? 누레로 하면 뭐 젖다란 뜻이죠. 그래서 젖은 여성과 같은. 그래서 이제 물속에 살게 되면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누레온나라고 부르죠. 그래서 큐슈 지역에 살던 뱀의 이제 여성의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오른쪽이죠. 이것도 상당히 여성의 그죠? 얼굴을 뱀과 합성시켜서 또 상당히 그로테스크하게 그려낸 그런 귀신이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젖어 있는 얼굴과 머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꼬리가 한 300m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같은 경우에 바다에서 이 여성을 만나면 도망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꼬리가 300m 상당히 길기 때문에 꼬리에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그로테스크한 시각적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귀신 그림이나 이야기들이 또 에도 시대 때부터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은 입이 2개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얼굴은 그냥 정상적인 여성의 얼굴이고 오른쪽에 보면 머리 위에 또 입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뭔가 먹고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후따구찌 온나라고 해서 입이 2개인 여성의 그 귀신인데요. 이 여성은 그 상당히 욕심이 많았던 계모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성을 갖다가 뺏고 그 남성의 전처의 아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떨까요? 그 사랑도 쟁취하고 뭔가 그죠? 또 아이까지 죽이는 그 전처 아이까지 죽이는 상당히 그렇게 탐욕스러운 여성으로 그려졌죠. 그러다가 그 남성과 같이 살다가 우연히 그 남편의 도끼에 머리를 맞아서 입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두통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 그래서 머리 뒤에 생긴 입에도 무언가를 음식을 저런 식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과욕이 만들어낸 귀신이 바로 입이 2개인 여성입니다. 이런 경우도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그래서 또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귀신으로 만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가 검은 여성입니다. 하구로 맷달이라고 하는 일본어로 하는 이제 그 귀신인데요. 자, 하구로라고 하는 오하구로는 오를 붙이기도 하는데 하구로라고 하는 이런 일본에서 여성의 그 화장법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로이 그죠? 검다란 뜻이 여러분 하는 치아죠. 그러니까는 치아를 검게 하던 화장법이 일본에서는 전 근대 메이지 초까지도 유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독특한 그래서 그 철과 같은 성분이 강한 그 철 성분을 갖다가 넣은 뭐 차나 아니면 술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마시거나 아니면은 치아에다가 저런 식으로 치아를 검게 칠하던 이 하구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밤에 보면 무섭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여성들의 어떤 미에 대한 추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면서 이런 귀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식 때 머리에 쓰는 흰천도 이제 보이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하구로라고 하는 건 치아를 검게 하는 일본 화장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우에도 어떨까요? 여성의 그 입만을 강조해서 그래서 눈과
코가 없고 큰 입만 존재를 시키고, 예, 또 이런 여성 요괴는 귀신은 여성의 인내심 부족과 뭔가 질투심, 예, 자신도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질투심에서, 예, 또 그려 나타난, 예, 생긴 그 귀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귀신 그림이 아니라 이제 스토리가 내는 어떤 또 여성 귀신의 스토리가 있는지 괴담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괴담 오이오츠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우가 여자 귀신으로 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콘스케라고 하는 남성이 이제 심부름을 가다가 비에 젖은 여성에게 우산을 씌워줍니다. 근데 그 여성이 이 콘스케라는 남성을 쳐다보니까 그 여성은 입이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콘스케라는 주인공은 너무 놀라서, 예,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또 이 콘스케라는 남성은, 심부름꾼은, 예, 치아가 다 빠져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예, 그런 괴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또 여성이 입에, 그죠? 입이 찢어진 여성이, 예, 요 에도 시대 때, 그죠? 괴담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괴담 하나 볼까요? 요거는 이제 그림책 요사시굴의 애홍이라고 하는 그림책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애홍을 그림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림책 요사시굴에 등장하는 이제 귀신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녀가 이제 그저 일을 하는 건 유곽이죠. 근데 이런 유곽은 어떨까요? 상당히 인간의 애증이 일어나고 뭔가 인간의 탐욕이 그죠? 판치는 그런 세계죠. 자, 여기서 이 유녀도 눈이 매우 크고 그리고 또 입이 찢어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을 갖다가 그 유곽에 놀는 남성을 갖다가 지금 겁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유녀 귀신인데요. 그러면서 또한 이제 점점 이런 그 여성 귀신들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또 도시에 사는 인간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이런 소재로 해서 쓰이고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괴담 속에 그 괴담의 스토리가 있는 괴담 이야기의 유녀 요괴였습니다. 유녀 귀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괴담, 특히 여성이 등장하는 그런 그 귀신 그림이나 이런 괴담 스토리가 상당히 일본은 전근대 시기에 인기가 있었고 이런 전통들이 현재에도 그죠? 일본의 공포 영화의 소재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캐릭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괴담은 선생님이 이제 테마 2에서 말씀드린 건 일본 괴담의 문화 콘텐츠화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괴담 무서운 이야기가 단순히 그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영화나 아니면 지역사회 관광 캐릭터나 아니면은 또 그 중요한 그죠? 그 사람들에게 그 흥미나 재미를 주는 이런 캐릭터 문화 속에서도 또 괴담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는 일본 괴담의 문화 콘텐츠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죠? 귀신 요괴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귀신. 선생님도 뭐 귀신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어떨까요? 우리 공포 영화를 무서우면서도 보죠. 왜 그럴까요? 묘한 또 재미와 매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물론 이제 인간이 뭐 그죠? 식욕에 대한 욕구 아니면 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인간의 이면에는 어떨까요? 좀 인간과는 다른 세계 또는 인간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들 또는 뭔가 현실에서는 있을 것 같지 않지만 뭔가 괴기스럽거나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테마는 일본 괴담의 문화 콘텐츠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 괴담이 현대 문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화 콘텐츠화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성과 관련된 괴담이 유행을 해요. 특히 이제 여고 괴담이라는 시리즈가 유행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그 괴담은 이런 공포는 또 이런 섹슈얼리티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떨까요? 여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고 괴담 시리즈가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공포 영화를 보면은 이 학교에서 그죠? 뭔가 이지매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지매를 통해서 특히 이제 여학생이 그래서 자살을 하고
그런 또 죽은 그 자살한 여성의 그 원한이나 분노가 또 이지메를 한 친구를 죽이거나 하는 뭐 이런 식의 그 스토리에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또 이제 공포가 갖는 이런 섹슈얼리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서양 헐리우드 영화 보셔도 아시겠죠. 그죠? 젊고 상당히 아름다운 여성이 그죠? 뭔가 이런 공포의 타겟이 돼서 처음에 많이 죽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또 이 괴담, 공포, 현대에서 공포의 괴담은 이런 여성과 관련이 많아요. 이런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예, 여성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시선이나 아니면은 여성의 뭔가 그 신체의 대상을 갖다가 예, 그로테스크하게 좀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 괴담 이야기들은 상당히 여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대 사회에 이런 괴담들이 많이 또 등장하는 이유는 현대 여성들의 미에 대한 가치 추구가 강해지고요. 또 열성 엄마들의 교육열. 그래서 빨간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그냥 빨간 마스크가 이제 너희들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이런 열성 엄마들 교육열이 만들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는 묻지마 폭력이나 살인 등이 그죠? 최근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범죄에 대한 공포. 이처럼 현대 사회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가 만들어낸 현대판 귀신들이 역시 빨간 마스크나 홍콩 할매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괴담은 선생님이 처음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만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불안이나 아니면 현대 사회의 특징을 갖다가 또 잘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괴담을 통해서도 이 현대 사회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빨간 마스크와 입전 여성의 이야기는 쇠퇴를 합니다. 특히 오른쪽에 보면 이 빨간 마스크 지명수배 전단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빨간 마스크 분장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급속도로 쇠퇴를 해요. 또는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은 거죠.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퍼졌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뭐 한국 사회에서도 그죠? 이제 뭐 빨간 마스크 이후에 무슨 파란 마스크, 뭐 노란 마스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류작도 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섭다기보다는 예, 어떤 하나의 그냥 캐릭터로 그냥 존재하기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어린이용 책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입지는 여성이 체포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 이 이야기는 다시 그죠? 현대에 와서는 또 예, 영화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입지전인 여성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쿠치사케 온나라는 영화가 나오고 뭐 투 또는 리턴즈라고 해서 예,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기에 리턴즈의 그 영화 홍보 포스터네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그죠? 이제 캐릭터는 빨간 마스크지만은 예, 좀 다양한 설정으로 예를 들면 뭐 자매였는데 자매 중에 뭐 자신이 제일 그죠? 미모가 떨어져서 뭐 성형수술 하다가 이제 이 빨간 마스크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빨간 마스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학생들이 답사를 갑니다. 답사를 겪는 이야기들을 또 에피소드에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지된 여성에 관한 영화들이 또 그 다른 그죠? 스토리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영화 시리즈로 또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입전 여성 영화 영상은 예, 선생님 올려드렸던 그 자료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빨간 마스크의 이야기가 헐리우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 헐리우드 영화로 리메이크가 되는데요. 그래서 슬레이트 마우스 우먼 인 LA라고 해서 이제 LA에 등장합니다. 선생님 이것도 이제 영상 올려놨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B급 영화입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졌기보다는 일본적 괴담을 여러 가지를 섞어놨어요. 뭐 링의 장면, 주온의 장면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지만 또 서양식 공포 영화의 특징이 하나가 뭐죠, 여러분? 좀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비화하거나 아니면은 예, 이 빨간 마스크들이 어째 드라큘라처럼 어떻게 번져요. 그 좀비와 드라큘라처럼 뭐
그죠? 예, 뭐 그 피를 갖다가 예, 그 공유를 하면서 그 LA 전체를 갖다가 이제 빨간 마스크들이 막 예, 좀비처럼 이렇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적 괴담을 소재로 해서 또 내용의 전개는 헐리우드에서 주로 쓰는 예, 그런 이제 좀비화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영화가 예, 슬리트 마우스 우먼 인 LA입니다. 예, 이것도 선생님이 그 짧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예, 그 영상을 예, 보시면서 예, 또 이런 식으로 또 미국에서는 각색을 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은 또 예, 그 동양과 그지? 특히 이제 일본의 괴담과 또 서양에서는 어떤 식의 이제 공포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기후시 야나가세라는 예, 그래서 기후현에서 이런 빨간 마스크가 천문 이야기가 등장을 했다고 그랬죠. 기후시 야나가세는 이런 유령의 집을 여름에 만들어서 지역 관광 활성화로 또 지역 관광 캐릭터로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업적 가치를 가진 콘텐츠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 요 영상도 선생님이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괴담은 또 지역의 그 관광, 그죠? 이제 관광을 위한 캐릭터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용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심도하기 위해서 잠깐 예, 마지막은 좀 쉬어가는 그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도하기는 J-호러입니다. 일본 공포 영화입니다. 그래서 1998년 링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 주온, 뭐 착신 아리 이런 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링 영화의 장면이죠. 이제 링은 소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이 상당히 이제 이런 괴담, 공포 소설이 인기를 얻고 이제 영화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오른쪽에 링의 주인공 여자 무슨 코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사다코입니다. 예, 사다코가 이 TV에서 나오는 장면 이게 또 상당히 예, 그 당시에 쇼킹한 장면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상당히 무서웠어요. 선생님도 요 링이라는 영화는 이제 일본에서 봤는데요. 근데 상당히 선배랑 보면서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예, 어떤 하나의 사다코 캐릭터라고 하는 그죠? 예, 상당히 뭔가 그 기괴한 동작과 그리고 긴 머리와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이 원혼, 특히 이 사다코는 어떨까요? 이지메를 당해서 우물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죠. 자, 그래서 예, 이런 그 마을의 이지메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이지메에 의해서 죽은 이런 여성들의 원한들이 예,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많이 이런 괴담의 그죠? 주요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주원 같은 건 집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요 링도 이제 미국에서도 예, 또 이제 그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링 영화도 예, 선생님이 올려놨던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기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 먼저 빨간 마스크와 입지된 여성은 그 당시 사회상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에 유행한 일본 여성 요괴는 당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보여주며 신체의 변형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이제 빨간 마스크와 입지된 여성으로 또 현대사에 등장을 하죠.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는 그죠? 당시에 뭐 열성 교육열의 엄마들 아니면은 묻지마 사건이나 폭력이나 뭐 살인 사건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어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포 영화는 일본 여성 요괴, 귀신 등을 이용한 작품이 많으며 여성의 차별, 분노, 저주 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괴담은 전통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에는 영화, 도시전설, 지역관광 캐릭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이용이 되면서 그냥 예,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또 일본 사회에서는 또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등장을 하고 뭐 시구시계도 등장을 하죠, 여러분. 아니면은 예, 뭐 유령의 집 같은 데에서도 중요한 캐릭터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